진행을 맡아주실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와 참 의미를 탐구하는 멋진 사회복지사이신데요. 박철상 사회복지사를 소개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를 치시면 전체가 받쳐주셨으면 좋겠고, 예, 외면하시려고는 전체가 다 외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온 사회복지사 박철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서 들었는데 아주 유쾌하고 또 혈기 넘치는 또 지지 우리 선배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공산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도 다수가 참석하셨을 것 같고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이 자리에 와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숙이신다. 그분은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하시나 이 자리를 영탐하러 오시는 분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오셨든 괜찮습니다. 공산길 후보는 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가 축제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셨고요. 그 어떤 이유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했건, 예, 오늘은 우리 모두가 환영받고 축하받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이 자리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산길 후보님하고 이제 약 25년 정도 인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현장사회복지사로 데뷔시켜주신 당시에 부장님이셨는데요. 면접 당일날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군대 시절 직무가 같았다는 걸 알고, 저희가 군수 보급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면접을 보다가 요즘은 군인들 1인당 쌀 보급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물어보셔갖고 얼마 정도 저는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때는 배고팠는데 참 요즘 군대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당시 이제 관장님이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억양이 세신 분이었는데 두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면접을 보다 말고 부장님이 혼나시고 면접생이 이제 야단을 맞고 속으로 생각해, 저 양반 때문에 나는 떨어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고모부님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의도는 늘 유쾌하고 소탈하셨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늘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셨고, 저희 후배들에게 자극을 주셨고, 또 행동이 필요할 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 후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지만 무엇인가라도 해야겠다라고 나선 동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회를 좀 먼저 마이크를 잡은 자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귀한 시간을 제 얘기로만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오늘의 이제 제 패널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공산길 후보님, 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이게 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꿈에서도 귀여워 공산길.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자리를 빛내줄 분들입니다. 소속하고 직책은 생략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사회복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채비 사회복지사님이십니다. 뒤로 갈수록 음악이 짧아지네요. 예. 자, 마지막은 우리 김수진 사회복지사님이십니다.
자, 먼저 공사님 후보님 마이크 준비하셨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 잘 함께 해주셨는데요. 많이 오셨네요. 오셨고요. 우리 또 베컴스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다 온 분들의 모임인데 베컴스라고 했고요. 네, 우리 정립회관의 최명길 관장님, 우리 사회복지계 장애인복지계의 큰 선배님 오셨고요.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 뒤에는 잘 깜깜해서 안 보여요. 조비정 쪽에 이호월 관장님, 이시영 관장님, 최정환 관장님 오셨는데요. 김상철 관장님이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문답형 토크 콘서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공상길 후보님으로부터 제 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공약을 소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상길 후보님 자리 사회자석으로 좀 자리해 주시고요. 예, 자 공약 사항들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전문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선대 본부장을 따로 두지 않고 here and now 지금 바로 사회복지사 당신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를 함께 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협회, 소통과 참여로 함께 변화하는 협회, 책임을 다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힘이 되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살만한 일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시설장은 시설장이나 일반 직원들이 30호봉이나 31호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최고호봉을 최소한 35호봉까지는 확대하겠습니다. 부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어느 정도 연수가 되기 때문에 30호봉을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호봉까지는 최소한 되겠다. 이것이 추진되면 다음엔 40호봉까지 가는 것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최고호봉을 35호봉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 시설별로 차별화된 사회복지사 임금 수당을 공무원 수준의 급여로 현실화하겠다.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어서 2020년도에 기준에 호봉표를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획일화시켜서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장기 근속 휴가 그리고 60일 유급병가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별 당연 승진 제도를 마련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은 60세로 되어 있는 부분의 정년 제도를 65세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에 유급휴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권리 존중 일태인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31일간의 여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사회복지사를 주제로 하는 영화, 드라마 별로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에 담아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긍정적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맞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금 1급, 2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통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고시를 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사회복지사로 제한하는 그래서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에 합당하는 자격수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포상제도 확대이고요. 사회복지사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지원단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위한 권익공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일터입니다.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사회복지 현장 경력에 대한 인정 통합을 위한 표준화를 마련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사가 경력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협회, 협의회 80% 인정,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표준화를 만들어서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작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역량 있고 훈련이 되어진 경력단절 여성을 사회복지계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들을 협회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뭡니까? 네, 변화의 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양한 소통과 참여로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협회에 바라는 바를 물어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 전화나 제대로 받아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협회가. 에? 그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새벽 4시에 통화 중이에요. 전화를 내려놓고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저 후배가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협회 왜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이유가 간단합니다. 협회에 전화 받을 인력이 없다. 그리고 3년치 회비를 낸 회원이라면 굳이 전화를 안 해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32,000명, 3년 회비 낸 회원만 회원인가요? 그렇지 않은 회원들은 회원이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의 문제를 제기할 거고요. 어제 세바사 토론에서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해서 회원의 소리에 즉각적인 응답 체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겠냐.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급여성 업무 추진비 350만 원을 1년 모으면 4,200이고 그걸 3년 모으면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콜센터 부분으로 쓰겠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약속 지킬 겁니다. 그리고 신입회원을 위한 현장 적응 도움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처음 시설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회원 중심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고 업무를 개편할 겁니다. 협회가 너무 관료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협회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되고 회원의 목소리에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 조직을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권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2,000명인데요. 사회복지사 숫자가 135만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18만 명입니다. 보수육을 받는 숫자를 카운트한 건데요. 18만 명입니다. 이 18만 명에게는 유권자의 자격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회비를 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의 유권자를 제가 당선이 되면 18만 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통의 변화인데요. 여성과 청년, 은퇴사회복지사 및 공무원과의 소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은퇴한 사회복지사 선배님들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여성과 청년, 특히 우리가 젊은 사회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이고요. 경기도 서울 쪽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경상북도 쪽은 공무원들이 공공조직에도 회비를 내고 사회복지사협회에도 회비를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잘 만들어서 공공사회복지사, 공무원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도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채널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들에게 승진에 대한 기회를 줄 때 사회복지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부분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인센티브가 되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에 대한 오프라인 오픈 상담실을 개설해서 수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령, 성별, 직무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정기 간담회를 갖고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힐링존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와 협업하고 또 한국 보건복지부 그쪽하고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받아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는 어렵고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의 변화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2급 시험제도를 만들겠다는데 저는 이걸 사회복지사 1, 2급을 통폐합하고 그냥 사회복지사로 가는 게 맞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사회복지사로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퀄리티를 높여서 의사처럼 최소한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중심형 실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가, 여기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학교가 실습생을 보내놓고 거의 그 기관에다 방치하는 그 수준입니다. 예전에 교수님들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요. 현장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와 협업해서 최소한 실습만큼은 현장에게 권한을 주고 실습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현장 슈퍼바이저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복지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요. 보수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체의 길인데요. 전문직답게 당당히 요구하고 존중받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정책 제안의 주체가 되는 시스템. 앞서서 많은 축사를 해주신 내님께서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가 정치 노름의 하수인이 되어야 합니까? 저희는 오히려 정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치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찾아야 되죠. 정치 세력화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회복지사 협회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리티컬 아카데미 같은 정치적인 부분에 훈련을 시키는 그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되어진 사회복지사들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를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판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 참여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사회복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연계체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열심히 서울의 사회복지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 시작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선거 캠프에 우리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30분을 정치위원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죠.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공무원의 95% 수준까지 맞춰내라. 5년 이내에. 그거 녹음했고 그 공증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수정 박사에게 서울복지에다 요구해서 그 만들어진 것들을 박원순 시장이 받아서 실시한 것이 지금의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체계를 맞춘 거죠.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 5년 동안 동결됐던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 이 노력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학교 운영,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지방선거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정당의 사회복지사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좋아하는 그 기호를 갖는 정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당에 대한 부분에서 국회되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를 그 안에서 관찰해내도록. 그리고 지금 아주 전선영 교수님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의 정치적 역량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호영 총장님 계속 또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국회랑 소통하고 비서실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천의 주체인데요. 권한과 책임으로 현장 변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사회복지 리더를 만들어내고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연 1회 우리의 맨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된 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대회를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프리랜서 등에 대한 활성화인데요. 사회복지 분야가 꼭 프라이머리 세팅, 세컨더리 세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프리랜서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모델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 동지들이고 동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공약 실천 모니터링단인데요. 공약을 만들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약을 실행하는, 모니터링하는, 점검하고 잘 지키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모니터링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복지국가 실천을 위한 단체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중앙협회, 시도, 시군구협회가 함께 성장하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우리 스스로의 주도성을 확보해내겠습니다. 예, 함께하는 길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성장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 그리고 공상길. 예, 그 길에 많은 분들이 어깨동무하고 두 손 마주 잡고 기꺼이 함께 걸어봐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자, 우리 세 분 아까부터 나와갖고 고생해 주셨는데 사실 좀 풍성하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한 분 한 분 우리 간단한 자기 소개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하고의 뭐 이렇게 얽혀있는 에피소드 없으면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예, 또 이번 공약 발표 관련돼서 정책적인 지대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 분씩 질문하고 우리 공상길 후보님께서 답해 주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영 사회복지사님께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영이고요. 영등포에서 제가 17년, 18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님을 처음 뵙는 거는 지금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함께 일해보고 싶은 존경한 선배님의 부분이기도 했고요. 아까 앞서서 응원의 말씀해주신 분 중에 실제 산 지인인데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브래드 피트 외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없고 팬클럽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 영등포의 그 팬클럽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 때도 있고 또 고민되는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정말 언제나 전화하면 나침반처럼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너무 지쳐 있으면 정말 맛있는 밥도 또 사주시면서 힘내라고 버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이 개척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기는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느티나무 같은 분이시고 그런 인연으로 흔들림 없이 한 지역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신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좀 질문을 이어가게 되죠.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각 그 시도구청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저도 학교 현장과 교육복지에서 그 좁은 길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또 복지 현장 속에서도 사각지대일 수 있고 때로는 되게 외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나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하신 그 방법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 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 소속되어 있는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이런 데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소외된 계층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에요. 교육부 분야고요. 또 여가부 분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는데 복지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어떤 파트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도권의 도움을 더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직 그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각 정부마다의 정당마다의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그 여성가족부 안에 있는 가족의 업무는 복지 쪽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 그 다음에 이 가족에 대한 업무는 복지 쪽의 영역으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의 어떤 그 단단한 높은 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신일복지관 있을 때 교육복지센터를 위탁받았다가 맨날 싸웠더니 1년 만에 잘렸어요. 그래서 신일복지관 그 자격 박탈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의외로 높은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 저는 교육복지센터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하자.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힘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자. 그러면 협회 회원이 되는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시설인 교육복지센터와 함께 힘을 모아서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가겠다. 참여하고 권리를 찾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유인영 센터장님 잘 아는데 가지고 계신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질문을 함축적으로 해주셔서 시간 관리가 원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그 우리 후보님께서 협동조합 얘기하시면서 우리 임채희 선생님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채희 선생님 소개와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채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할 때 경영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그런 데를 뭐하러 가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공산길 후보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고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벌써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역할과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의미가 다가올지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저한테 많은 격려들을 하셨을 때 그래요. 저는 좀 질문을 하자면은 저도 지금 현재 또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또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서 가장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학과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 사회 혁신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커리큘럼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똑같은 실천기술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지만은 응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그에 따라가지 못해서 사회혁신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협회장님이 계신다면 이 대학의 커리큘럼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또 의미로 우리가 또 대학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변화를 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그 많은 회원들의 입장에서 우리 후배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 기관장님들이 바라보는 시각, 중간관리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새로 나오는 그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와 마인드와 열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과 현장에 대한 부분이 산학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편안한 우리 후배 교수들한테 물어봐요. 왜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학교의 교수 평가 항목에 이전까지의 부분하고 다르게 연구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실천과학이고 실천학문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우리 배웠는데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바로 영국이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적 정서에서의 실천 현장에 어떤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허한 학문적 그런 공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에 교수님들에 대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수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그 많은 교수님들이
현장에 있는 시청자들하고 밤늦도록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취업시키거나 실습시킬 때 고민을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느끼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가고자 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회복지학과뿐만 아니라 일반 분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직업군에 포함되기보다는 자유롭게 참여하고자 하지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는 MZ세대의 특징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세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학교와의 소통의 부분, 이것을 협회가 잘 만들어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부분도 카리큘럼을 만드는, 변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남대 같은 경우는 융합복지대학으로 해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예술 쪽, 디자인 쪽도 같이 융합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함께 참여하면서 협회와 학교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수진 선생님이신데 아까 지지 선언을 하셨거든요. 지지도 하고 질문도 하겠다고 나오셔서 자, 지지의 이유는 아까 이제 밝혀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제 질의 중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여기 다 계시다 보니까 사실 사회복지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되게 많이 달라졌고 현재 MZ세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MZ가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답에서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 판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직무고 내가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약간 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김상규 후보님께서 가지고 있는 공약이나 아니면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꿈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열악한 직업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 초년경 시절에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현실화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장단들 그리고 또 투쟁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선량한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일반 직업군에 맞는 직업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직업적인 특성이 그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과 열정으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는 단순한 셀러리맨이 아니라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다라고 보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그러한 동기부여,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이걸로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동기부여를 위한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겠다. 저는 최근에 드라마 중에 능력 있는 꼰대가 좋냐, 사람 좋은 능력 없는 상사가 좋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능력 있는 꼰대가 좋다라고 답변을 하잖아요.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면 너에게 어떠한 비전이 있겠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전적인 비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비전, 내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내 이 직업을 정말 선택하기 잘했다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비전, 이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줄 수 있는 기관장이 되고 중간관리자가 되어서 사회복지사에게 끊임없이 자극하고 동기부여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전문가의 합당한 보수체계를 만드는 것. 전문가가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윤리강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정도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인정도에 맞는 합당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윤리강령이 있고요.
그 사회적인 인식도도 이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친척 중에 사회복지사 한 명씩은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직업군에 포함된다는 건 다 인정하고 전문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합당한 보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노력하고 사회복지사들이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사실 더 풍성한 이제 좀 주고받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8시면 불을 끈다고 해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불을 끈다고 해서 세 분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는데 역시 시간 관계상 임팩트 있는 한 가지만 제가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바로 실천하실 공약이 무엇인가요? 아마 그 핵심 공약에 대한 가장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공사님 후보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협회와 회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 저는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소통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콜센터를 만들고 콜센터를 바로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 회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하는 그 부분을 저는 경력단절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내고요. 이 콜센터가 단순히 전화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부분에서 경력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그 답변을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전화번호를 받아내서 그 이후에 하루 안에 그 협의된 내용을 바로 즉각적으로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게 배정된 시간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패널로 수고해주신 공상길 후보님, 각 패널분들은 무대 중앙으로 같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진솔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미숙하나마 이런 진행을 하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짧게 공사길 후보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급조된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얘기다라는 그런 느낌 갖겠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계획을 실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먼저 제 구호에 따라서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사회복지사가 힘이다라는 구호로 오늘 제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자, 먼저 인사.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청년의 꿈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이 시대에 도전하는 청년 아름다운 사회복지사 하선희 사회복지사를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한번 박수로 불러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선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감히 청년 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사회복지사의 꿈 그리고 이제 공상일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관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급여도 박봉이고 잦은 야근에 이중률도 높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실천 현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복지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더 나은 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저와 동료들이 체감하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금 뒤를 돌아보니 저와 같은 이유로 큰 꿈을 안고 있던 동료들이 인권의 사각지대 노출, 잦은 정책의 변화, 시도별 다른 급여 체계, 육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정작 오롯이 우리의 편에 서서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곳은 부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리의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실천 현장에 대한 기대와 꿈이 현실이 되고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오랜 시간 실천 현장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청년 사회복지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변화를 이끌고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주체가 될 수 있게 저희 편에 서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달식은 약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하설이 사회복지사가 얘기해 주셨는데요. 공상교회 후보님께서 가슴이 깊이 새기고 끝없이 뚜벅뚜벅 실현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선언문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상교회 후보의 선거 출정에 앞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려주는 글이지요. 사회복지사 선언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매무새를 좀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선언문을 합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공상교회 후보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마이크를 대주시면 다들 오른손을 다 같이 이렇게 이건 저요고요. 자,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방법은 공상교회 후보님께서 선장으로 선언문을 읽어주시면 마지막 문장만 함께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오늘을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상준 후보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이 오늘 더 뜨겁게 그리고 깊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죠. (36년간) 오직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사 동료들과 함께한 사람 봉상길. 1986년 수원사회복지관의 실무자로 시작하여 현재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장으로 그리고 제11대와 12대 서울시 사회복지관 협회장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수석 부회장,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연대회 상임대표를 지내며 쌓아온 시간은 산처럼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유는 끝까지 사회복지사와 함께할 책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 현장의 열망, 그리고 제3과 함께한 사회복지사 동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여러분, 여러분과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을 함께 만들고자 기호 5번 공상길 출마 인사 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넘치고 모두가 변화를 얘기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갖고 실천하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변화의 길, 전문직답게 당당히 요구하고 존중받는 주체의 길, 사회복지사가 협회의 주인이 되어 함께하는 길,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삶의 파트너로 소통하며 강한 연대로 상생하여 사회복지사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 전문 사회복지사 위상을 높이는 협회를 여러분과 함께 공산길이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주인이 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더 이상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협회와 사회복지를 기만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협회의 존재 이유인 사회복지사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며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저 공산길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더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더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약속한 것을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정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 사회복지 동료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고 성장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공산길과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우리 공산군 후보와 함께 뜻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군 후보의 출범과 승리를 기원하기 위한 슬로건 파이팅 순서인데요. 이제 모두 일어나서 가지고 계신 그 슬로건 페이퍼를 들어주실 텐데요. 들어주시고 계시죠? 네, 그림이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펴주시고요. 높이 들어주셔도 좋고 가슴에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 하고 공산길과 함께합니다. 공산길 이렇게 외쳐보려고 하는데 인지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사회복지사가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길 공산길과 함께합니다. 공산길. 높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정말 여유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참석해주시고 감사하고요. 자, 그렇지. 댄스 해야지. 댄스 준비했는데 준비.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산길
춤을 춰야지 신납니다.